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전날로 옵션의 프리가 많이 빠진 날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잘 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엎치락 뒤치락 혼조세를 보이고 또 레벨업 해가지고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들의 콜매도 중심으로 제한을 만들며 풋매도는 사실 마지막에 블록딜로 인해서 풋매수로 좀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콜매도 성향을 많이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니까 리스크 해치 성향으로 이제 선물 환매수를 좀 더 늘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리를 깎았던 거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날 약보합선에서 마감했고요. 이때 외국인은 선물을 226억 매도했었습니다. 오늘 0.1% 상승 출발 후에 올라와서 1.03% 상승한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2.5% 급등이 나오면서 흐름을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10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10월 취업자가 19.3만 명이 증가하면서 전월 31.2만 명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CPI 발표 있었는데요. 10월 독일 CPI 확정치는 2.3%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했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스티브 마이런 연준이사, 마이클 바 연준이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셧다운은 해제 수순에 들어가서 이제 12일에는 미국 하원 임시 예산안 표결이고요.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은 해제되며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11월 1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604억, 풋옵션에서는 449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12월물은 역시 11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650콜, 630콜, 620콜, 590풋, 580풋, 570풋 등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1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585콜, 585풋, 550풋, 540풋 등에서 거래가 일어났고요. 2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720콜, 630콜도 청산을 포함한 거래로 일어났습니다. 3월물은 690콜, 645콜, 595콜, 580풋, 575풋, 530풋, 525풋 등이 거래가 되었고요. 6월물은 청산을 포함해서 625콜, 590콜, 그다음에 575풋, 530풋, 520풋, 48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풋옵션 매수가 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월물 옵션에서는 분명히 하방을 보여주고 있고 미니 선물 옵션도 하방, 선물 포지션도 누적 매도가 있으니 하방. 현물에 대한 강한 해지, 블록딜에 대한 강한 해지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물 옵션만 놓고 보면은 하방이죠. 개인은 선물 옵션 자체에서는 상방으로 큰손 콜옵션 중심의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현물 보유가 많죠.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왔던 거. 이건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금투 모두 현물 보용으로 상방이고요. 주식 선물은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블록딜 옵션은 5월, 6월부터 원월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모두 상방이고요. 이미 큰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만기물마다 결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들어왔던 것은 12월물까지 들어왔었고 9월 이후로는 새로운 블록딜은 이제 1월물과 3월물 중심으로 블록딜이 늘어났었습니다. 여기 9월물, 여기 12월도 마찬가지죠. 12월물, 1월물, 3월물로 많이 늘어났었고 최근에는 오늘도 그렇지만 26년 6월물도 슬슬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6월물 거래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증시가 크게 올랐어도 PBR은 1.1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며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환율 상승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의해 좌우되었다면서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화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AI 관련 주가 변동성, 달러 강세, 일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언급했으며 외환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이거 1,500원 정도 될 거예요. 과도하게 1,500원 이상 움직일 때는 으로 올라갈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사실상 구두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줄게요. 예전에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시장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3%를 넘어서며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증가로 인해 10월 기준 신용잔고가 1조 원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신용대출 증가가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고 부연했습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이 종합 내용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파생반 텔레그램 등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보충할 내용 있으면 보충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묶어둔 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며 제약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며 코스닥이 2.52% 급등했습니다. 기술 수출 재판 뉴스가 나온 ABL바이오 중심으로 리가켄바이오, 신테카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큐리언트, 올릭스, GI이노베이션 등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아침에 혼조세를 보였죠. 아침에 혼조세를 보인 시장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했지만 결국에는 끝내 이 볼벤 하단을 지켜냈던 것, 그리고 오전에는 이 블루라인 볼벤 상단에서 어떻게든 한 번씩 흔들었던 것, 이런 이 구간 내에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점점 돌파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고점은 두들기고 저점은 높아졌었죠. 삼각 수렴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은 돌파를 하기 마련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침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은 11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외국인 선물이 어차피 단타 성향으로 별로 큰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드라이브를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11시 전후로 선물을 상방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1시가 조금 안 돼요. 근데 11시, 대충 11시로. 자, 여기 첫 번째 오전 아침 국면,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드라이브 걸린 요 자리부터 이렇게 후반부로 위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태로 옵션의 프리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가지고 빠지게 됐습니다. 전반부 때 더 많이 빠졌고요. 당연히 여기서 더 출렁임이 나오면서 전일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콜옵션이 그래도 조금 회복되면서 전일 대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이 자체에서는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1번 국면에서 옵션의 프리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11시 이전은 옵션의 프리를 빠르게 빼고자 585와 578 정도의 사이에 묶고 흔들면서 양옵션 프리를 뺐고, 이후 585, 자 여기 계속 시도했죠. 한번, 자 다시 이쪽에서 여러 번 시도를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뚫어낸 거죠. 585 리뷰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중요한 자리죠. 584, 585 라인 돌파 시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뒤 11시쯤에 돌파를 만들고 589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폭은 약했어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2포인트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죠. 이것도 적지 않은 거지만 최근 움직임 대비해서는 좀 적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프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었고 묶어뒀죠. 하지만 시장은 옵션의 프리를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의 힘으로 제한적 장세를 만들며 다시 일정 부분 밀어냈습니다. 그게 고점 찍고 요 라인이었죠. 파생반 1차 저항으로 제시해드렸던 588 쭉 그어두면은 순간적으로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588 라인에서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막힌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저항받다가 비슷하게 끝났고, 이 과정에서 돌파된
즉 기존에 잡아둔 585자리, 585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리뷰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은 585자리는 이미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피보나치와 이미 단기 매물대로 다 준비된 자리였고, 그 자리가 이후에 돌파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지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평 라인과 겹치면서 중첩되면서 지지를 강력하게 받기도 했죠. 자, 정말 정상적인 원리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원리가 적용된 날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원리기 때문에, 기본 원리기 때문에 저항은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되면 그 자리는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깨지면 그 자체의 힘이 더 강한 것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항이 또 깨지면 그 자체의 돌파 힘이 더 강한 것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수급은 외국인의 콜매도에 대한 리스크 해지로 외국인은 선물에 대해서는 환매수를 늘렸고, 현물은 차익을 늘려서 현금 확보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 한때 147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옵션의 등합은 8.73으로 만기를 하루 남긴 것 치고는 아주 높은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기일에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데, 완전히 빨랫줄 움직임을 하루 종일 보이며 묶어두고 시간 가치를 녹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원웨이성 움직임을 보이며 한쪽을 확실히 녹이고 한쪽을 마이너스 100%급으로 확실하게 잡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프리를 녹이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코스피가 4.4%나 갭상승이 발생했던 4월 10일, 자 코스피 차트로 보시면 코스피 200으로 볼게요.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4월 10일에 자 여기 터닝했던, 여기가 코스피 200이 4.63% 갭상승한 날이죠. 요날, 이 전날에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 발표가 있으면서 나스닥이 12%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요때 우리나라가 이제 4%대 코스피 기준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이때 요게 만기 전날이죠. 요게 이날이 만기 날이었고, 하필이면 만기 날이 되는 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4월물 만기일 전날의 옵션의 등합은 7.16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갭이 크게 발생하면서 확실히 높았던 프리를 잡는데 효과를 보였죠. 갭이 크게 발생하니까 한쪽으로 옵션이 크게 떴죠. 콜옵션이 크게 떠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천천히 높고 풋은 확실하게 죽어버리고 하니까 점차 옵션이 자리를 잡아서 끝났습니다. 야간에 이때는 야간에 이제 미국 증시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야간에 미국 증시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갭이 저렇게 크게 발생하거나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방향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변동성의 문제죠. 그래서 뭐 위든 아래든 미국 증시에서 크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갭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야간에 셧다운 표결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국이 휘토르 통제를 다시 고려한다는 입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언급이 있을 경우, 혹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 내용이 거칠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2컷 정도만 가져와서 볼 건데요. 오늘은 어쨌든 전반부와 후반부 딱 갈렸기 때문에 딱 전반부 하나, 후반부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9시 56분. 자, 전반부가 진행되는 중간이죠. 11월문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인데요. 외국인은 여전히 옵션에서는 하방 베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콜매도, 풋매수죠. 콜매도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그다음 개인은 여전히 콜매수가 저 밑에서부터 큰손 중심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많아서 또 하방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싫어하는 구조가 됐고요. 대신에 금융투자는 여기서 현물을 합친 경우에는 상방입니다. 현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물을 합치면 외국인과 함께 상방입니다. 그래서 단 기존, 그리고 블록딜 포지션도 있고요. 블록딜은 외국인들이 상방이 강한 상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고, 단 기존 블록딜 옵션은 외국인 주도 상방, 그러니까 결제까지 갈 것이다. 11월물 결제, 12월물 결제 단계적으로 갈 것이고, 흔들어도 사실은 높은 구간이죠. 기존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블록딜 콜옵션 5월에서 6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되게 많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흔들려 봐야 다 높은 자리죠. 거기서 거기죠 지금은. 10시 11분에 밑에서 볼벤 하단 이탈 분봉이 완성되지 않았었죠. 자, 선물 차트로 다시 보면, 자, 분봉 놓고 보면은 여기서 볼벤이 이탈되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이탈될 뻔했는데,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첫 음봉을 발생시킨 뒤에 볼벤이 가까웠는데 그 다음에 살렸죠. 그 다음에 다시 볼벤을 위협할 때 볼벤을 이탈하는 듯 했는데 딱 그 시간 만들어지는 55초 이후로 예외적으로, 보통 55초 뒤에 이렇게 딱 터닝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55초 이후로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벤을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V턴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진짜 살려야겠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다시 이탈하기 전, 이탈되는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탈되지 않으면 야, 저렇게 살린다고 볼벤을, 의지가 상당히 크네 라고 보면서 그때부터 올라갔고, 대신에 전반부에서는 프리를 빼야 되니까 제한적, 넘어가서 후반부에서 제한적,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분봉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 그다음 위에서 블루라인 돌파 분봉도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게 여기죠. 이것도 완성되지가 않았죠. 둘 다 시도만 했다 라는 거고요. 옵션 양매도 프리만 빼는 장세였고요. 단 이 정도 진폭이 하루 종일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죠. 언제 치고 갈지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진폭으로 하루 종일 어떻게 묶어두겠어요. 요즘 변동성 30%대 후반인데. 그래서 치고 언제 갈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보는데, 그게 외국인 선물 드라이브 걸릴 때랑 딱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목하자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10시 20분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반복돼서 여기였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수급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나스닥도 올라왔고, 나스닥 오늘 우리장 시간에 계속 올라왔죠. 천천히 유동성의 역할로 시도는 계속 상승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갈 듯 말 듯 가지 않으면서 옵션의 프리는 더 빠집니다. 이제 등합은 10포인트 언더로 진입했었고요. 10시 42분에 584, 585는 리뷰에서 계속 반복했던 자리를 싸움하고 있다. 여기를 언급드린 거고, 그게 돌파가 되었습니다. 교차 자리 돌파가 나왔고요. 볼벤 상하단 축소가 이제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0시 52분, 자, 여기 수급에서 체크해드렸죠. 프로그램 살아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한 때가 11시 전이었죠. 진폭 확대 시도는 하되 제한적인 수급 상황에 막히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히 더 움직여도 아직도 고평가된 옵션의 프리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더 움직여도 프리 빼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평가다. 양쪽 프리 올라가면 풋옵션 프리가 많이 빠지겠죠. 10시 55분에 저점 대비 10포인트 구간이 1차 저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 보자 라는 겁니다. 저점 대비 10포인트 올라가면 1차 저항인 588라인이 됩니다. 1포인트 더 갔죠? 그 정도까지는 보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국인의 콜매도는 단 590부터 위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콜매도가 590부터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코스피 200이 590 위에서만 끝나지 않으면 사실 외국인들은 콜매도 싹 다 먹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차피 급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고평가고 녹을 거고, 프리가 많이 껴있고 어차피 녹을 거고, 내일 뭐 폭등만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은 콜매도에서 괜찮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폭등이 나올 수도 있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변동성이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발생한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콜매도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을 선물로 환매하면서 해지를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를 한 거죠. 이는 10시 57분에 이는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590을 넘어서 끝나지 않는다면 모두 0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전액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됩니다. 11시 2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급히 축소되었고요. 약 1,000억. 이때는 이제 개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매수로 전환돼서 끝나긴 했죠. 두 번째 컷은 이렇게, 자, 여기 지지력이 있는 공간들을 체크한 거고요. 1시 50, 이건 오후입니다. 오후 들어가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간 거죠. 자, 시장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1시 51분 이후니까 이때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제한적 장세가 지속되며 옵션에 프리를 깎고 있습니다. 585 지지력 계속 체크했던 거고요. 빗각 볼벤 상단 지점 체크 어디죠? 여기. 자, 요 빗각, 아이고, 여기
여기서 내려오는 빗각, 볼벤 상단 체크 지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 588. 11월 만기 이후 12월물 싸움이 훨씬 더 큽니다. 선물과 블록들 옵션이 12월물에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선물 큰 싸움이 매도 쪽으로 외국인들이 잡혀 있죠. 이거는 다시 환매하면 매수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12월물의 등압도 평소에 비해 2배에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당히 비싼 상태입니다. 40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되게 비쌉니다. 12월물도 여전히 높은 옵션의 등압을 어떻게 빼는지 우리는 한 달 동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시 14분에는 외국인 콜매도에 대항한 선물 매수가 4천억 돌파 리스크 해지죠. 그 다음에 2시 27분에 프로그램 비차익 개선, 여기 외국인 선물 매수로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외국인 콜매도로 인한 상승 제한을 반복하는 장세입니다. 외국인도 콜매도에 대한 리스크 해지로서 선물 매수를 같이 확대하고 있었죠. 2시 3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5천억을 돌파했고 상승 제한 콜매도는 60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시 38분 개인 콜매수 메인은 아침부터 585 콜옵션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585 콜매도는 외국인이 잡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컷 정도 봤는데요. 하나를 더 보면은 이거 오늘 주식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주식반 파생반에 계신 분들도 주식반이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텔레그램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파생반 텔레그램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이제 정리하고 복귀하면서 이제 주식반도 별도로 또 이제 텔레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카페에서는 한 팀장님이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가 간간히 이제 주식의 관점을 올려드리는 거는 주식반 텔레그램에만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둘 다 들어가 계셔서 일단은 이제 확인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목을 공략했는데 많이 하지도 않아요. 자주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냥 간간히 그냥 하는 거고, 이제 파생반이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하고 온코크로스 두 종목을 이제 한 팀장님 카페 종목하고 별개로, 한 팀장님 매일마다 이제 두 종목을 당일에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들을 또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지만 카페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별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한 팀장님 종목 중에 더 괜찮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영 온코크로스를 어제 들었는데 모두 오늘 상승했고, 특히 온코크로스는 크게 올라갔죠. 오늘 온코크로스가 12,900까지 22% 넘게 올랐었죠. 이게 이제 종가였고, 그걸 언급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차트에다가 이제 표기를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단기 차익 구간, 매수 관점, 이렇게 이런 구간들이고,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세트로 하시면은 그 한 달에 5만 원 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세트로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지금 수정해서 반복하고 있죠. 618 평균 피보나치 확장 자리 이고 599 11월 3일 돌파, 11월 4일 아침에 이탈했고, 이제 다음 언제 가나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5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죠.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11월 3일에 돌파했다가 11월 4일 지지받고 지지 후 이탈했었고요. 11월 6일에는 저항받았었고, 11월 11일은 돌파 후 이탈됐었고요. 11월 10일 오늘은 재돌파 후 지지가 되었습니다. 564에서 65는 10월 27일에 돌파됐고, 11월 6일에 지지됐고, 그 뒤에 이탈됐고, 11월 10일에 재돌파돼서 이제 밑에 두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는 551자리, 534, 36, 26, 20에서 22, 500, 여기는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46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676억 매수 나왔고요.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는 66억, 풋옵션 매수가 41억으로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블록딜이 대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이죠. 9월 만기 이후 약 5조 8천억 정도 현재 매도가 잡혀 있고요. 과거에 대비 사이즈업이 된 상태입니다. 10조 원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404억, 404억 매수가 나왔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덜 된 것 같은데 21조 6,027억입니다.
27억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5.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48억 매수했습니다. 중기 추세 상승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체크하고 있고요. 갑자기 오버슈팅으로 달리지는 않을까 이제 살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래로 1410원 딛고 있었고 위로 1440원 있었으나 이걸 돌파됐죠. 그리고 1470에서 80원 이제 상단, 그 다음에 외환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1500원, 주시하고 있는 1500원 라인,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9년 자리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체크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7.27% 하락한 36.10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풀이 빠지는 날이니까 옵션 만기 앞두고 이 옵션의 이제 강도가 줄어들면 변동성 지수는 빠집니다. 하락했지만 그래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해 높은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죠. 한 25원도로 빠져야 그나마 이제 좀 진정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0.64%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으며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8. 자, 그러면 선물 현재 베이시스 1.0 정도 되니까요. 여기다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1 정도 더하면 되죠. 선물로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현재 기준으로, 이건 계속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649가 되겠죠. 22거래일. 자, 649. 그 다음에 아래로는 524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525겠죠. 그러면 1포인트 더 해서 여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진폭이 지금 양쪽으로 똑같이 설정이 돼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잡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또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시간은 가는데 변동성 지수가 더 올라온다. 그럼 이게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고, 변동성 지수가 내려온다 하면 이 기준에서 다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30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낮으면 나중에 이제 양매도 장세를 보일 때는 옵션의 프리가 적당하다, 양매도 장세를 보일 때는 이제 옵션의 양매도가 이제 성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박스 장세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프리도 빠지게 되겠죠. 지금 이제 내일 만기일이니까 내일 거는 11월물은 내일 다 빼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12월물을 어떻게 빼는지가 숙제가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12월물의 현재 등가의 등합은 지금 42.95입니다. 평소에 보통 이 정도만 25포인트 정도 전후로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12월물 풀이도 앞으로 어떻게 빼는지 잘 주목해야 되겠고요.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로 8시에 있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은 휴장이며 주식시장은 10시 개장하고 파생시장은 9시 45분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1시간 뒤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수능 대박 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